주셔가지고 저희 한인 무료로, 그리고 보험이 없으신 분들을 한 27명 정도 무료 검진을 해드린 일이 있어서 신티아 챗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버지니아 헬스 센터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데, 보시면 북버지니아에 설티파이드 된 영양사가, 종양학 영양사가 몇 안 계세요. 근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으로 지금 그 버지니아 헬스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선생님께서 거기서 안병동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저희 한인들이 오시는데 너무 늦게 오셔서 좀 많이 안타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하시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이크 말고 괜찮으세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오게 됐는데 제가 이 교회 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한국 이름은 최은예고요. 제가 공교롭게 이렇게 그 워싱턴 복지센터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때마침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웅수 아카데미에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말씀해 주신 듯이 그 한인분들이 굉장히 암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너무 모르시거나, 그래서 제가 위암이랑 대장암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방 방법이고, 또한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잘 건강하게, 올해는 이제 요번에는 100세 인생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시게 100세까지 누리시는 방법을 제가 전수해 드리려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제가 요가 매트 하나 들고 왔는데요. 그 퀴즈를 내서 맞히시는 분에게 드릴 거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지겹더라도 조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 1시간 40분 정도 예배하셨는데 이렇게 몸이 자꾸 근질근질 하시잖아요. 기저귀 한번 이렇게 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도 하시고 팔도 운동하시고, 다리는 일었으면 좋으신데 무릎 아프시니까 집에 가셔서 다리 운동은 하시고, 프린트물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왜 그러면 꼭 집어서 위암과 대장암이냐, 그 위장암과 대장암의 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장암은 암 중에서 세 번째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그 한국은 2위를 차지하는데, 혹시 1위 국가가 누군지 아세요? 헝가리예요. 헝가리가 1위로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2위로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암은 암 중에서 네 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암인데요. 한국이 안타깝게도 그 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1등 하면 안 되는데 아쉽게도 1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남성분들의 위암의 발병률이 거의 여성분들에 비해서 2배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봤더니요, 2016년 통계에 보니까 그 북한도, 저는 북한에 가난하고 못 먹어서 위암이랑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았는데, 심지어 북한도 12위라는 그 위암에 그 랭크돼 있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가 코리안 아메리칸은 다르지도 않잖아요. 저희가 한국 음식을 또 먹고, 그리고 한국 습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여기에서 계시는 코리안 아메리칸 분들도 많은 그 대장암과 위암으로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일단 증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대장암의 증상은 이 초기 단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뭐 그 변비나 아니면 그 설사나 아니면 피가 그 변에 같이 묻혀서 나오거나, 아니면 혹은 그 점액,
이런 그 변에 점액 같은 것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피를 많이 쏟음으로 인해서 이제 빈혈이나 생기거나 아니면 잦은 복통, 배가 너무 많이 아프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진행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혹시 증상이 있으시면 주치의나 아니면 의사가 없으시면은 이런 보험이나 없으신 분들이 혹시 한인복지센터에 가시면은 연결도 해드리니까요. 주저 마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선종성 용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폴립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제가 이따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포도송이 같이 옅은 더 많은 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은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해서 연육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살같이 이렇게 더 붙어져 있어서 그거 이렇게 장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혹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용종이나 아니면 대장암이 걸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대장암 경력이 있으시거나 또한 크로닉 콜로라이티스라고 해서 궤양성 대장염, 그러니까 염증이 계속 배에서 심해서 그런 것들, 아니면 크론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크론병은 이제 인플레메이션이 너무 많아서 염증이 많아서 설사를 하거나 소화를 흡수하는 데 문제가 있는 병인데 혹시 그런 병으로 고생하실 분들이 이제 위험 대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 대상 말고도 내가 이제 내 습관이 잘못됐을 때 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 위험 요소들 중에 하나는 이제 과체중과 비만.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찌거나 아니면 운동 부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담배를 피는 거, 그리고 과음하시는 거, 술 자주 드시는 거, 약주라고 하잖아요. 한국 분들은. 그래서 약으로 드시는데 그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 슬픈 게 나이가 증가하면 이 온 몸이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장 기능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들이 생겨서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음식 중에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레드밋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류, 붉은 육류,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가공 육류, 소세지, 햄, 그리고 런치밋이라고 그래서 샌드위치 쌀 때 하시는 그런 밑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 그런 대장암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됐냐면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길래 이렇게 걸리나, 그래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대장암 걸리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안 걸린 환자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그랬더니 육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5% 정도나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게 돼서 이제 한 5년 전에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에서 육류가 많은 발암 물질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대장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육류를 하는 것도 먹는 것도 좋은데 이제 조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보통 우리가 구이를 드시잖아요. 그리고 바베큐 해 먹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프로틴이 타면서 칼시노젠이라는
그 발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발암 물질이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018년 작년도죠. 그래서 이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제너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대장암 예방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보는데 전에는 보통 60대, 70대들이 암 환자들이 많았는데 젊은 분들이 대장암에 걸려서 오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심지어 제가 20대 그 후반 환자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어메리칸 캔서 소사이티에서 새로 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 남녀 나이 만 45세, 전에는 50세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45세부터 85세까지는 그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 검사들을 하기를 권고하는 그런 그 레커멘데이션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하나는 스트럭처 하는 거, structure examination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대장 내시경 하시는 거, 그리고 그 대장 조영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결장경 검사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대변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변으로 검사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대변 DNA 검사라고 해서 그 DNA 검사하시는 거는 이제 3년 정도 하고 그 대변 피 검사를 하시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매년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무 증상이 없으실 경우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되는데 이제 증상이 있거나 용종이 있으시거나 그러실 때는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레커멘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장 도영술이나 결장경 검사 같은 거는 매 5년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이거는 인슈런 보험에서 커버하는 거니까 혹시 자제분들이 아니면은 그 부모님으로서 그런 그 폴립이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만 45세가 되면 그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권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인분들도 이렇게 그 증상이 있으시거나 증상이 없으시거나 검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 내시경은 이제 한 보통 프로시저를 하면은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노멀한 이게 컬런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컬런은 이렇게 칼럼도 예쁘고 한데 이거는 폴립이 있는 컬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저희 어머니가 표현하시기를 포도같이 이렇게 열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럼 위암은 어떤가? 우리나라가 1등으로 위암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그러면 위암에 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암도 이 대장과 위암은 초기 증세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소화불량이나 아니면 뭐 그냥 별로 그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음식 삼키는 것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거의 그 진행이 된 상태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위장 출혈이나 빈혈 그리고 구토 증세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진행이 중기 정도 됐을 때 진행이 나타나고 그 전에는 자기 심텀이 없기 때문에 이 발견 확률이 좀 낮아져요.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그 50% 정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자각 증사가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발견하는 경우에 너무 늦게 되죠. 그래서 보면 어떤 것들이 위암의 요소가 되는지 위험 요소는 보통 그 가족 병력이나 과거에 위암 병력이 있으시거나 그런데 이거 되게 재미난 건데요. 재미나지는 않지만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그 프랑스의 정복자. 그 나폴레옹은
그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심지어 6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계를 정복했지만 위암은 정복하지 못한 나폴레옹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을 이렇게 그 대를 걸러서 보니까 그 가족력이 7대까지 있는데 그 7대가 다 위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력도 너무 무시 못하는데, 이게 저는 영양사 입장에서 보니까 저희는 밥을 같이 먹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뭐 가족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식생활이 같이 같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반경이 지금이야 이제 이민에 와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사니까 각자의 공간이 있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테리 파이로리 감염이 있는데요. 이게 이런 헬리코박테리가 어떤 음식에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소금에 절인 음식을 과다 소비할 경우에 이런 인펙션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헬리코박테리 균이 있을 때는 같이 음식을 식사를 할 경우에 이제 더 같이 감염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많이 퍼지면은 암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만약에 이 검사를 할 거는 이제 브리딩, 숨 쉬는 거로도 검사가 가능하고 피 검사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국 분들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면 바로 낫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사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산업용 화학 물질 노출, 뭐 이거는 environmental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거는 폐암 환자들이 많은 데는 베이커들한테 많대요. 그거는 이제 다른 폐암 환자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장기간 연기에 노출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폐암으로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위염 같은 경우에 위염이 많이 오래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암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그다음에 과음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소가 되는데요. 그러면 위암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근데 한국암협회에서 제가 나온 걸 봤더니 40세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 없이도 위내시경이나 상부위장관 조형 검사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매 2년마다 검사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메디컬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의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것들이 의사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위암 및 대장암 예방 지침이라고 했는데요. 가이드라인이 미국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근데 위암이라고 대장암이라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체 곡류, 야채, 과일, 그다음에 콩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시라고 했는데요. 이게 저희들은 이렇게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하얀 쌀밥이 맛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얀 쌀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농사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알지만, 이렇게 쌀이 원래 처음에 나오면 탈곡기에서 나오면 이렇게 누리끼리 하고 거기 이렇게 쌀눈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기에는 비타민 B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먹으려면 껄끄럽잖아요. 밥맛도 그렇게 껄끄러우니까 그걸 다 깎아내서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얗게 만들면 어떤 효과? 밥은 맛있으나 그거는 다
그 단당 그러니까 단당류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가는 별로 없고 우리가 스타치라고 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만 채울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영양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감옥에 가면 그렇잖아요. 너 콩밥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감옥에서 콩밥을 주지 않았대요. 그냥 쌀밥만 줬는데 그 감옥소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시름시름 아프고 병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밥에는 라이신이라는 프로틴이 밥에도 프로틴이 있는데 라이신이란 프로틴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콩이랑 같이 섞여 먹으니까 그게 완벽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밥을 먹었더니 그 건강에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그 하얀 빵을 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입술에 피도 나고 괴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빵에 보면은 그 레이블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fortifi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다 뺐다가 다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타민 B랑 그 다음에 폴릭 애시드라고 그런 것들을 다시 집어넣어서 영양가 있게 만든 음식인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파이버, 식이섬유가 많아요. 식이섬유는 어떤 걸 하냐, 이 장을 움직이게 하고 위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포만감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드실 때 그냥 암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심장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는데 붉은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그리고 가공육, 소세지, 햄, 핫도그, 샌드위치 고기, 이런 것들을 줄여주세요. 그래서 그게 권장량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그 18온스, 그러니까 1파운드하고도 조금 더 되는 그런 양의 음식을 일주일간 섭취하시는 거예요. 그 일주일간 드실 수 있는 양이 18온스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먹으니까 이제 대장암 발병률이 25% 정도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콕 좋아하시죠? 코카콜라라고 하죠. 그래서 콕 좋아하는데 그 20온스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한 병. 그 한 병에 우리 그 커피 드실 때 슈거 드시잖아요. 그 슈거 패키지가 14개나 들어가요. 그 콜라 한 병에.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설탕이 들어가진 64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설탕이 그 한 병에 들은 게. 그래서 그게 뭐 설탕 들어간 게 나쁘냐? 설탕이 암을 유발하냐? 그렇지는 않지만 설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설탕을 섭취하면 다른 음식들을 섭취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영양소 결핍도 생기고, 또 당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 같은 이렇게 크로닉한 병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설탕이 없거나 설탕을 줄인 음식들도 많은데, 지금은 이제 아직 그 리서치들이 이제 찾고 있어요. 그 설탕 대용으로 할 수 있는 뭐 스플렌다나 스위트너나 이런 것들이 암을 유발하냐? 아직까지는 암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그게 가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는 그렇게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유제품이나 칼슘 섭취가 그 대장암을 줄이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슘 하루의 권장량이 1000mg에서 1200mg이에요. 그러니까 우유 한 잔 드시면은 300mg 정도 칼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트 하나 이렇게 하나 반 컵 정도 드시는 게 이제 보통 그 250mg 정도의 칼슘이 있으니까 음식으로 섭취하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으로 좀 모자랄 경우에는 이제 그 칼슘 서플리먼트 하나 정도 바이타민 D랑 같이 있는 거. 그리고 그 갱년기 이후에는 이렇게 골밀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본 덴서리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또한 그 칼슘이랑 바이타민 D를 많이 드셔서 그 뼈도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그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그 미국에서는 body mass index라고 해서 그 BMI라고 해요. 그래서 BMI가 25 이상이면 이제 내가 과체중에 속하는 거고 그 30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키와 몸무게의 비례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운동을 많이 해서 뭐 박세리나 옛날 그 운동하시는 뭐 박찬호나 그 야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근육량이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냥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체중이냐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체중이 좀 더 나간다 싶으면 운동을 하셔서 근육량을 키우는 것 또한 암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술과 담배는 몸에 해로죠. 그래서 어떤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는 그 심장학회에서는 와인 한 잔 정도는 그 심장을 잘 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 심장을 좋게 하지만 암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고 그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2잔 정도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독이 되지 그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하시라고 그랬는데요. 이 150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느 정도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쭉 보고 어느 정도를 운동을 하면 그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 블러드 슈거도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보고 연구를 했더니 그 시간이 일주일에 150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150분. 그러니까 150분이면은 하루에 30분씩 운동하신다고 그러면 5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몸을 이거보다 더 많이 한다. 그러면 더 많은 베네핏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150분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게 하루에 30분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운동의 종류에는 걷기, 수영, 요가, 라인 댄스, 줌바, 뭐 스트레칭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연세가 드시면 이 항상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근데 뭐 내가 그래서 짐에 가서 뭐 20파운드짜리 그런 거 드는 게 아니고요. 물병이 1파운드예요. 16온스짜리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으니까 근육 강화를 위해서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저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 미국 음식에 관한 거 아니냐, 한국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제가 혹시 연필이 있으시면 지금 연필 꺼내셔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보세요.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그 프린트에다가 동그랗게 그려보세요. 네. 동그라미 그리셨으면 거기다 반을 뚝 이렇게 사선으로 반을 이렇게 딱 그리세요. 그래서 그 반에는요
야채, 과일 이런 거 다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렇게 막 반찬 가짓수가 막 많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반찬을 나눠 먹어서 그게 인정인데 지금은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제 접시에 이렇게 반은 반찬. 근데 거기 반찬 중에서도요, 그 야채가 많이 들어간 반찬인데 될 수 있으면 소금기가 없는 그리고 야채는 야채 본연의 맛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미국 사람들은 그 샐러드를 먹기 위해서 샐러드 드레싱을 그렇게 많이 부어요. 막 열심히 부어요. 그래서 샐러드보다 샐러드 드레싱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보통 소금이랑 그 간장 아니면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야채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연의 야채는 야채 본연의 맛이 있으니까 야채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식도 많이 하셔도 되고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면 스팀을 하셔서 드셔도 되고 그래서 그 반은 야채와 과일로 넣어 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반이 남았죠? 거기에서 또 반을 또 이렇게 그리세요. 그래서 그 반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밥 중에서도 이제 잡곡밥, 뭐 요즘에 한국에서는 귀리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트밀이라고 그러죠. 오트. 그래서 그 귀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귀리나 뭐 발리, 그 통밀 이런 것들, 콩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그거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접시가 한 9인치 정도 되니까 그 한 밥 주걱으로요 한 주걱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덜 된 밥 한 주걱. 그리고 그 나머지 이게 코로가 남았잖아요. 4분의 1이. 거기에는 이제 그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콩류 아니면 두부류, 생선, 고기 드셔도 되는데 고기는 많이 드시지 말고 뭐 닭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너트 이런 것들이 고기에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접시를 봤는데 막 무지개 색깔로 예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날은 잘 드시는 거니까.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야채가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뭐 보라색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야채 색깔마다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있다고 그래서 그것만 먹잖아요. 언제 한동안은 어떤 환자분이 블루베리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블루베리만 먹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먹고. 그러면은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몸에는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 몸은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영양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냐?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다른 질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요즘에는 칼브를 줄인다고 다 또 단백질만 먹어요. 그거는 좋은가? 또 그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5가지 우리 5대 영양소라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단백질 있어야 되고요. 탄수화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질, 비타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종류들의 여러 가지 골고루 섭취하시면 그리고 운동하시면 100살까지 사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부터라도 저희 집에 가서 당장 부모님과 같이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해서 요가 매트 하나 드릴 건데 제가 아까 육류랑 가공류의 섭취를 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먹어야지 일주일에 어느 정도에 먹어야지 되는지 기억하세요? 예, 저기 안경 끼신 18온스. 네, 맞히셨습니다. 성함이랑
그 성함을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가 매트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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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잘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다못해 그 남편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내 몸을 관찰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의 색깔, 왜 그 어른 그 옛날에 저희 엄마가 변은 어떠니 뭐 색깔은 어떠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 대신 본인한테 그렇게 내가 어떤 증상이 있고 잘 관찰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잘 관찰하고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병원에서 의사분들과 상담하실 수 있고, 그 혹시 내가 무서워서 병원에 더 못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기를 내셔서 병원에 가셔서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하고, 또한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으로서 인해서 또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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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요. 그 환경
저희도 친환경 팀이 있듯이 이렇게 환경 문제와 그리고 다 이게 인간들이 우리가 많이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동물한테 촉진제도 놓고 뭣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다 안 먹고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유제품이나 아니면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호르몬al 프리라고 해서 촉진제를 놓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거를 제품을 구입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올게닉이라는 올게닉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막 다 올게닉으로 먹어야 된다.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올게닉 먹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싸요, 올게닉이. 근데 USDA에서 이렇게 마크를 찍어줄 때는 보통 이제 80% 이상 정도 되면은 올게닉 마크를 찍어줍니다. 근데 이거를 마크를 찍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내고 그 사람들이 이제 프로세싱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로컬에서 로컬에서 키우는 음식들 아니면은 사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로컬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작은 팜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올게닉 프로세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크는 찍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파머스 마켓 같은 데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드실 때도 파머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프로세싱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마크를 찍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좋다. 사과의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래서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사과 껍질에 또 케미스트리가 많다, 병충해도 많다. 이래서 못 드시는데 그거는 이렇게 예쁘게 잘 닦아서 베이킹 소다랑 소트랑 해서 아니면 식초를 해서 이렇게 잠깐 담가 놓으면 그런 것들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과 껍질로도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또 이가 안 좋으실 때는 사과 껍질도 못 먹지만 그래도 그것도 나는 싫다. 그러면 깎아서 드십시오. 그래서 깎아서 드시는 게 더 낫지 그것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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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게요, 우리 몸에도 식염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0.9%의 소금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짜게 먹는 음식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냉장고도 옛날에 저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얼음이 항상 귀해가지고 옛날 임금들은 얼음에 설빙고라고 해서 뭐 얼음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래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장아찌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냉장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도 우리는 습관이 돼서 그렇게 짜게 먹거나 이렇게 장아찌류를 해서 밥을 먹어야지 꼭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짜고 맵고 그렇게 먹던 습관이 갑자기 바꾸라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 두 가지씩 이렇게 음식의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생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입맛을 변화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옛날에 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음식 못한다고 막 타박하시잖아요. 옛날 그런 데 보면 왜 그러냐면 연세가 드시면요. 입맛이 여기 혀에 있는 테이스트버시라고 하죠. 그것들이 잘 마모가 돼요. 그래서
그 입맛에 그 짠거나 단거나 이런 것들이 느끼는 게 점점 그 퇴화가 돼요. 그래서 그 내가 짜도 짜다고 옛날에는 짰는데 그게 안 짤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님들이 타박하는 이유가 본인 입맛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맛을 순화하는 데는 항상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어나운스먼트. 이 키가 떨어져서 집에 못 가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토요타고 이 키홀더에 보니까 퀘스터 리얼티 요 태그 하나 붙어 있네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이거 잊어버리신 분. 네, 어르신들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신띠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참 많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저희가 즐겨 먹는 콕에 그렇게 많은 설탕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는 거를 알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지 몰랐고요. 그리고 그 암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로 그냥 간과하고 지낼 수 있는 거를 선생님께서 꼭꼭 많이 찝어주셔서 너무 저는 좋았던 강의였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요거를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저희 등록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미나 평가서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어르신들께서 이걸 뭐하러 써? 이거 안 하고 싶어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 안 하셔도 되는데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난프라핏이다 보니까 저희가 펀드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황들이에요 이게. 근데 선생님들 이름을 쓰시더라도 저희가 절대로 이름이 뭐 밖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작성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프로젝트 디렉터님이랑 저희 총장님이 거의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선생님들 이거 조금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작성하시고 나시면 저희한테 한번 주시는데 일단은 주시기 전에 좀 홀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NIH에서 지금 또 펀드를 받은 게 조금 있는데 그의 선생님들께서 레지스터를 좀 해주시면은 그 레지스터를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영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거를 들으시고 나는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비디오도 봐야 되고 뭐 이러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근데 만약에 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여기 등록지에 오른쪽 칸이나 왼쪽 칸에 선생님들 원하시는 대로 표를 하나 해주세요. 나는 동그라미가 좋다? 그럼 동그라미. 세모, 뭐 별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저희 기관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기 보니까 저희 총장님이랑 지금 한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네, 총장님, 한 선생님 잠깐 여기 와주시죠. 저희가 지금 신티아 선생님 강의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희가 지금 등록지 쓰시고 계시고 하시는 중에 우리 한 선생님께서 NIH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혹시 등록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원하시는 곳에 별표나 동그라미 뭐 세모를 지금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장님하고 저희 한 선생님하고 조금 인사 말씀만 한번 해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네, 그냥 잠깐 저희 인사 말씀만 좀 해드리고 여기 저희
사무총장님 조지영 총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항상 신문 통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많이 참여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보면서 참 늘 감사한 마음인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많이 하고 싶고요. 또 도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한인복지센터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한표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2부 예배 여기에서 다니고 있고 네, 교인입니다. 아무튼 자리에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지금 사실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간단하게 드릴 말씀은 All of Us라는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지난 50년을 봤을 때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약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치료하기 어려웠던 그런 병들이 지금은 쉽게 치료되고 그리고 약으로도 이렇게 관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현재 지난 50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건 맞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약들이 그럼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약이 어떤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잘 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 개인에게 정확하게 잘 맞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NIH에서 리서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환경, 생활 환경, 그다음에 의식, 식생활, 그다음에 인종 이런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사람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맞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혹은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NIH에서는 1 밀리언 사람을 목표로 리크루트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러니까 아시안 분들의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다시 말해서 아시안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후세들을 위한 그런 약이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거나 개발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더 많은 아시안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연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아시안들을 위한 데이터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드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이제 가입을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 파워포인트가 하나도 없네요. 그 All of Us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아마 나가시는 길에 그 브로셔를 드리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첫 번째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요. 어떤 인종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사는 곳은 어딘지, 그리고 또한 먹는 것은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최근에 건강 그 검진의 결과는 어떤지 이런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넣은 다음에 그 넣은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동의하는 분에 한해서 이제 두 번째 피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피 검사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를 또 매치를 시켜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온라인으로 쉽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그 NIH와 협약이 된 근처 병원에 가셔서 건강 검진을 그러니까 피 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그 피 검사를 받은 뒤에는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역시 모든 분들에게 공유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피 검사를 하신 분에게는 일정의 인센티브를 또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졌을 때 이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멀게는 50년, 100년 후에는 개개인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맞는 좀 더 정밀한 약이 치료 방법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나가시는 길에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은 저희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으면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등록을 하기 원하시면 그거 역시도 조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나가시는 길에 저희가 밖에 서 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총장님과 한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오시자마자 제가 지금 숨도 못 구르고 지금 인사 말씀드리고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좀 더 뭐라 그러지? 지루하지 않게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들,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있을 저희 또 세미나가 좀 있어요. 오늘 우리 신티아 선생님 세미나도 너무 좋으셨고요. 근데 어르신들도 저희가 이번에 3월 23일 토요일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애난데일에 위치한 그 조지 메이슨 리저널 라이브러리에서 한 90, 거기 공간이 여기처럼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한 90명 정도밖에 저희가 수용이 안 돼서 선생님들 아까 이거 쓰실 때 혹시 이메일 주소 있으시면 확실하게 써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메일 없으시면 그런 정보를 받고 싶다 그러면 아까처럼 오른쪽이나 왼쪽에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전화 걸어서 선생님들께 저희가 어떤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3월 23일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애난데일에 있는 리저널 라이브러리에서 심장질환 관련된 저희 키스추 닥터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4월 13일 저희 또 헬스페어가 있어요. 그때는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그 전에는 한 1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정말 원하시는 검진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메일 아니면 또 라디오 그리고 신문 지면으로 또 나갈 거니까요. 선생님들 좀 길을 곤두 세우시고 한번 저희 기관에 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5월 18일 토요일은 박소현 선생님께서 당뇨병에 관련된 또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리고 6월 15일 그날도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인데 고수민 의사 선생님께서 통증에 관련된 또 세미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한인복지센터에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저희가 건강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직도 이거 찾아가는 분이 안 계세요. 네. 이거 제가 가져도 되겠어요? 오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이런 것을 우리 시니어들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든 건강 관리를 젊었을 때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건강식을 하고 이거를 항상 강조해요. 우리 근데 대부분 보면은 60이나 65세 지나면 그때부터 몸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그냥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올라가는데, 젊은 사람들 40 안팎인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커리어를 쌓는데 바빠서.
저만 해도 사실은 그랬어요. 일 열심히 하고 수면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밤 늦게까지 늦게까지 있다가 자고 수면이 모자라도 오케이 그냥 나는 견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젊었을 때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작년 봄부터 하루 10,000보 걷는다. 그리고는 이 만복이 여기에 있는 거 이걸 차고는 10,000보를 걸으려고 해요. 오늘 아직까지 7,000보밖에 안 걸었었네. 그러면 아직 3,000보가 모자라니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푸시를 하게 돼요. 그렇게 했더니 뭐가 제일 달라지는 거 하니 피곤한 거 없어지고 노곤한 건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정신이 아주 맑아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요새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이 다리 근육을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것이 정신, 이 뇌에 어떻게 영향을 가는가 리서치하니까 자꾸 아티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서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험으로 쟤는 무슨 유니트는 없지만 그전에는 멍하고 또 뭘 읽어도 기억이 안 나고 하는데 요새는 정신이 바짝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걷는 거 하나 때문에. 근데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 시간을 못 내는 분들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대개 시간 낼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 그 직장이나 집안에서 계단을 위아래 아니면 여러 층이면 여러 층 하루에 15번 내지 20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이 근육, 이 둔부하고 이 다리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허리 아픈 이들 이 계단을 많이 오르면은 여기 운동이 굉장히 많이 돼요. 여기에 힘을 써요. 그래서 허리 아픈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시도록.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조금만 할게요. 시간 이제 저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평소에 제 환자들한테 얘기하던 거 그러니까 운동이 걷고 뛰는 것이 기본이에요. 모든 짐승이 다 걷고 뛰는 걸 하는데 인간은 그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로 그래서 그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스포츠로 할 뿐이지 모든 운동의 기본은 걷고 뛰는 거. 우리 시니어들은 뛰는 거는 힘들지 몰라도 걷는 거는 여기 계시는 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는 시니어 분들 예전에 30대, 40대부터 알았는데 지금은 80대가 돼가지고 힘들어서 지팽이도 딛고 다니고 어떤 분은 휠체어도 앉아 계시는데 지팽이는 내가 필요하다 하면은 꼭 집으세요. 넘어지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 거 하니 80대 중반 이후에 넘어지는 분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뼈가 부러져요. 우리가 뼈 모양은 예를 들면 장작이 딱 있을 때 이걸 묵직하게 드는 건데 그게 수치되면 그 모양 그대로 있는데 숭숭 비어가지고 가볍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 얘기하면 뼈가 점점 빠져나가고 쌓이는 거는 모자라 가지고 얼마가 빠져나가냐? 1년에 2% 내지 3%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뭐 그거 조금이네. 금방 10년 지나면 얼마가 되죠? 20% 30%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뼈가 그만큼 가벼워. 그러면
퍽 넘어지면 똑 부러져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여성들은 갱년기 메노포즈 지나면 급속도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1200mg의 칼슘을 섭취하라고 그랬는데, 보통 미국 사람 다이어트, 한국 사람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 다이어트에 보통은 그냥 보통 밤 아침에 빵 먹고 뭐 먹으면 한 600 안팎의 600mg 안팎의 칼슘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루에 필요한 게 1200인데 여성은 한 1300 내지 1400. 그렇기 때문에 칼슘 태블릿이 나오는데, 그게 보통 나오는 게 600에서 650mg, 어느 회사 거는 620, 어떤 거는 600. 그래서 서플먼트로 모자라는 걸 채워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오케이.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시라고 하고, 우선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한테 계단에 거기에 오를 때 반드시 사이드 레일 그거를 잡고 그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 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계단 맨 마지막 계단 그거가 그 바닥 길하고 색깔이 같아요. 두 번째 계단부터 위까지는 시멘트 색깔이 같은데 왜 마지막 거가 아래 그 길하고 같은지, 거기에서 마지막 계단을 잘못 다 온 줄 알고 그냥 헛디디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김용호 집사님이 거기다 페인트를 칠해놨었는데 그분이 가신 다음에 다시 지금 페이드 된 거를 칠해 놓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가 항상 위험해요. 마지막 계단 항상, 집에서도 마지막 계단을 잘 못해가지고 넘어지면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85세 넘은 분이 힙 프랙처 돼가지고 들어오시면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집에를 안 가시고 거기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부러지는 거가 무서우니까 항상 여기 사이드 레일을 잡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끝날게요. 그럼. 네, 저희 기간에 대해서 지금 영상이 하나 나올 거고요. 저희 기간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마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한 선생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NIH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살짝 올라갈 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병선 장로님 너무 좋은 말씀 안 해주시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이메일하고 하면서 장로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저희한테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일단은 장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메일 오늘 저희 오면서 저희 그 코워크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메일을 하면서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름이 너무 헷갈린다고 제가 오면서 조병선 장로님, 그리고 그 전에 장태전 장로님, 그 다음에 조용성 장로님, 그래서 이름이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거 저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오면서 계속 이름을 외우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실수를 안 했기를 바라고. 조병선 장로님 맞으시죠? 네. 아니야. 예. 네, 교우님.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동영상 나올 건데요.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여전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정말로 필요한 정보 있으시고 어르신들께서 정말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진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조병선 선생님 이야기하시던 거 그냥 그대로 하시게 할 걸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선생님들 가시기 전에 일단은 조금 있다가 식사하실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스트레치 한번 해보면 어떠실까요? 저희가 제가 수요일마다 버크 세너 근처에 있는 킹스파크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희 안문자 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라인 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요일이니까 선생님들 혹시 원하시면 여기 나오네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이고, 선생님 저희 지금 위에 음향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드래기가 되는데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일단은 이게 좀 복구될 동안에 저희가 스트레치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선생님들 괜찮으세요? 네, 점심 하시기 전에?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냥 거기서 잠깐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자, 손을 이렇게 펴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시는데 옆으로도 한번 가서 너무 힘드시나요? 한번 흔들어 보시고 자 위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깍지 쥐어줘 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돌릴 수 있나요? 쭉 그렇게 하고 한번 뒤로 살짝 넘겨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한번 내릴게요. 내리는데 이 손 그대로 내려주시면서 요 턱을 한번 잡아줘 보세요. 이렇게 살짝. 그리고 손 이제 펴시고 이 목을 한번 저희가 당겨줄 거예요. 이렇게 위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내려옵니다. 손 그대로 내려보세요. 내려오시고 가슴팍에 한번 내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 손을 다시 한번 펴주세요. 펴고 한번 또 흔드시고 이제 이 손을 뒤로 한번 갈 거예요. 선생님도 좀 힘드실 수 있는데요. 뒤로 한번 이렇게 되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깍지 한번 쳐 보세요. 깍지 지시고 한번 뒤로 한번 쭉 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가슴이 좀 펴져요. 이렇게 쭉 펴주시고 옆으로 앞으로 또 뒤로 쭉 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어깨를 살짝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좀 뭉켜려 있던 이 어깨 근육이 조금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한번 쭉 그리고 이렇게 거북이처럼 한 번 더 하나 그리고 둘 이걸 5번 할게요. 하나 그리고 숨을 들이키시고 뱉어주시고 들이켜주시고 뱉어주시고요. 한 번 더요. 그리고 이 손 그대로 여기를 잡고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그러면 어깨가 어때요? 저는 굉장히 시원한 걸 느껴요.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자, 또 이 팔로 앉아 계시니까 저희가 그냥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팔만 잡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봐 주세요.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어깨 잡고 옆으로 돌리고 한 번 더 하나 또 한 번 더 둘 숨 고르기 잘 하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자, 이 팔 그대로 갖고 오셔서 이제 반대편 잡을게요. 여기 잡으시고 하나 이거를 조금 이렇게 밀어주시면 좋은데 어르신들도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내일 너무 아파서 이러실까봐 제가 이거는 자꾸 밀지는 마시고 그냥 한번 살짝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둘 그리고 숨 고르시고요. 셋 넷 다섯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 손으로 그대로 오셔서 여기 한 번 더 할게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올릴게요. 여기 그렇게 하고 목 올려주세요. 이번에 올릴 때는 좀 힘껏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리고 올리실 때 숨을 좀 이렇게 좀 참으셨다가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숨고르게 해주세요. 네, 천천히 할게요. 한번 올리시고 내리실 때 숨 고르게 해주세요. 자, 올릴게요. 내리고요. 한 번 더. 자, 이 손 그대로 저희 머리 한번 올라가 볼게요. 머리 쪽. 자, 저희가 이때까지 살면서 저희 머리가 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물론 손발, 허리, 다리 물론 너무 많이 수고를 했는데 저희 이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이 머리가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 머리 한번 마사지를 쭉 해볼게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위에 꾹꾹 눌러주시고 내려오시면서 목을 또 한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가 농담을 하나 좀 해드릴게요. 왜 미국 저희 남편이 자기는 항상 왜 미국 남자인데 한국 사람 같아요. 자기는 머리, 자기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저는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자마자 누가 아마도 저희가 오산 그 에어포스 베이스에서 만났는데 그쪽에 있을 때 아마 카츄샤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가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은 절대로 남자는 머리,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러니까 그렇게 너가 좀 가부장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오케이
좋아. 나는 너를 머리로 생각을 할게. 근데 나는 땅이 아니라 나는 목이 될래. 그랬어요. 이 목이, 자, 머리는 자기 혼자 뭐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목이 지탱을 해주고 목이 이렇게 돌려야지 자기가 돌아갈 수 있지. 머리 지 혼자 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의 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상관 안 해요. 제가 그냥 돌려버리면 돼. 야, 웃기지 마. 너가 그랬어. 그래, 나는 이쪽으로 돌려버릴 거야. 너가 아무리 머리 해봐. 나는 목이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머리 이제 한번 살살 만져주시고 내려오시면서 우리 어르신, 어머님들 목이 되셔서 너무 잘하셨고요. 저희 목을 또 한번 살짝 이렇게 잘 마사지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꼭꼭꼭꼭. 그리고 이번에 비율이 지금 할아버님 아니 아버님 비율이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결혼할 때가 됐고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거의 이게 또 누가 또 놓고 가신 분이 계시네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 이제 50이 되었고요. 저도 미국에서는 55세 이상이면 이제 시니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조만간 선생님들하고 저도 학우님처럼 또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 5년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여기 어쩌면 등록할 수도 있어요. 자, 목 이렇게 한번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리로 올라갈게요. 자, 머리 한 번 더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그 손을 다시 위로 쭉쭉쭉쭉 한번 쭉 힘껏 한번 당겨 보실 수 있어요? 쭉쭉쭉쭉. 오케이. 살짝 내려주세요. 좀 어떠셨어요? 저희가 시원해요? 네, 저희가 좀 일어나서 제가 배운 라인 댄스를 딱 여기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르신들 어차피 여기서 라인 댄스 하시죠? 네, 그러면 라인 댄스 또 열심히 배우시고 혹시 화요일만 말고 또 수요일도 한번 하시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제가 하고 있는 저 킹스파크에 있는 그쪽으로 제가 등록시켜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희가 이게 계속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은 많이 남았고 준비되었습니까? 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45년 전에 태동되어 지금은 잘 건강하게 성숙하여서 미국 정부와 주류 사회가 인정하는 비영리 사회 봉사재단으로서 우리 스태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이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의 다른 민족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45년은 결코 순탄하기만 한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재정곤란으로 인하여 몇 번의 보릿고개와 같은 위기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희생과 지혜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우리 은퇴하신 원로 이사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기에 올해는 Agent of Change Towards Brighter Future,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변화의 지도자라는 표어를 앞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순회하는 495번 도로에서 한인 상가가 밀집돼 있는 애난데일로 나가는 관문에 본부 사무실을 두고 있다. 애난데일 외에 3개의 지부 사무실이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실버스프링 그리고 엘리커시티에 있다. 특히 2017년 여름엔 유니버시티 가든 연장자 아파트 바로 옆에 실버스프링 사무실을 열었고 기존의 리버데일에 있던 사무실이 엘리커시티로 옮겨져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한인복지센터의 이사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대 이사장인 정용철 목사로 시작해 정의백, 김응창, 남익수, 박원국, 한동직, 김기영, 길종원, 해롤드변 그리고 김상희 이사장을 거쳐 현재 11대 조성목 이사장이 재임 중이다. 비영리 기관인 한인복지센터의 숨은 공로자는 자원봉사자들이다. 매주 사무실에 나와 전화 질의응답을 해주거나 행정 지원을 하거나 독거 어르신 방문 등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약 30명, 기타 건강검진의 날, 메디케어 파트 D 행사 등 비정기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면 총 100여 명이 된다. 또한 한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며 개인 혹은 단체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센터의 소득 원천, 복지센터 전체 예산의 69%는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정부의 그랜트, 13%는 사립재단들의 그랜트에서 비롯된다. 8%는 몇 개의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수수료, 다른 8%는 지역사회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복지센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그랜트에 의해 운영된다. 그랜트로 지원받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사회의 기부금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많은 그랜트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프로그램. 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은 크게 사회복지 프로그램, 연장자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가족 강화 프로그램,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진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연장자와 저소득층 가정 혹은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 혜택 연결 및 사례 관리, 주택 상담 서비스, 어르신 사회복지 혜택 가입 프로젝트, 오바마 케어 가입 지원,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연장자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시니어와 이민 관련 프로그램은 어르신 연장 교육 프로그램인 시니어 아카데미와 라인 댄스, 독거 어르신 방문 서비스인 파랑새 서비스, 치유가 있는 자서전 쓰기반,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 및 이민 서비스, 영어 클래스 그리고 컴퓨터 클래스가 포함된다. 가족 강화 프로그램. 개인과 가족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가족 강화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즐거운 나의 집 프로그램, 구직 지원 서비스,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알코올, 약물 남용 재발 방지 및 재활 프로그램,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가정경제학교, 그리고 정신건강 함양과 예방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아트캠프,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사랑방 모임과 알츠하이머병 집중 세미나 등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과 보건소인 감사 클리닉, 그레이스 클리닉, 정신과 보건소인 호프 클리닉, 연례 2회에 걸쳐 진행되는 건강검진의 날, 유방암 조기 발견 프로젝트, 비형 간염 교육 및 예방 프로젝트, 그리고 한미의사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행복 건강교실 등이 포함된다. 한인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유니버시티 가든 연장자 아파트가 있다. 복지센터는 1988년 연방주택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1991년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에 64유닛의 유니버시티 가든 연장자 아파트를 완공했고 2010년 다시 연방주택국으로부터 약 400만 불의 그랜트를 받아 2013년 6월 27유닛 증축 공사를 완료했다. 현재 아파트에는 비한인 10여 명을 포함해 약 130여 명이 입주해 살고 있다. 또한 2015년엔 유니버시티 가든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 건물을 매입했다. 복지센터에 42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체 건물을 갖게 된 것이다. 이 건물 매입은 메릴랜드 주 정부로부터 14만 불의 본드빌 기금을 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현재 이 건물이 실버스프링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복지센터와 한국일보사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사랑 나눔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센터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시작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62가정에게 98,564달러 27센트의 긴급 재정 지원을 했다. 사랑 나눔 캠페인으로 모금된 기금은 걷기 대회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구호기금으로 사용되고 있고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행정 비용은 페어팩스 카운티와 몽고메리 카운티의 그랜트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2017년엔 복지센터의 이민 관련 서비스가 법무부의 이민행정사무소의 Office of Legal Access Programs로부터 인가를 받게 됐다. 또한 법무부의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으로부터 3년간 총 35만 불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 주거 지원 그랜트를 수령하게 됐다. 이 그랜트를 통해서 복지센터는 그간 버지니아에 제한됐던 가정폭력 피해 임시 주거 서비스를 워싱턴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을 통해 개인과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렇게 재미있게 좋은 작품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즐겁고요. 한인복지센터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좋은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참 좋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 비디오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새삼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또 뭉클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저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자녀분들과 건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한 점이나 옆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주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 말씀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잠깐 여기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 치유가 있는 자서전 쓰기 반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클래스가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처음으로 첫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자리가 한 2개, 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또 1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정말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삶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글로 좀 남겨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혼자서 그걸 쓰시기는 참 굉장히 막연하고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내 삶을 좀 정리해보고 싶다, 돌아보고 또 생각보다 이렇게 막상 쓰려고 하면 너무 또 쓸 얘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수업을 좋아하시고 첫 번째 수업 들으신 분들이 지금 요번에 3회인데 또 들으시겠다는 분이 막 계셔서 세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좀 조교처럼 좀 도와달라고 지금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오셔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그냥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동안 마음에 이렇게 있었던 어려운 마음들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결이 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프로그램 인도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또 시인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세요. 오오키 선생님이신데요. 정말 그냥 글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삶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런 태도 같은 것들도 많이 해주시고 거의 상담 세션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한번 좀 정리하고 싶은데 내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번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얘기를 들으셔서 지금 기회를 마지막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많이 못해요. 이 클래스는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하기 때문에 뭐 20명, 30명씩 하는 그런 강의 클래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저희가 정해진 인원만 지금 받고 있는데 한 2명 정도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서 이번 주 안에 저희 한인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등록지 다들 써주셨죠? 저희 나가시면서 등록지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가셔서 왼쪽에 보시면 저희 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브로셔리 좀 마련돼 있어요. 많이는 없지만 선생님들 오셔서 한번 갖고 가시고 저희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또 새로운 게 나올 거니까 그때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또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